안녕하세요 여러분. DDTV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채널온TV의 안철준 촌장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아직도 기승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단깨나 오미크론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웨비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참여하시면 아마 좋은 인사이트 받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저희의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한다거나 모든 서비스의 영역 중에서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 부각이 되고 있죠. 관련돼서 비즈니스 영속성을 유지하는 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일부의 부분이 아니라 사업 전체, 비즈니스 전체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해라든지 또 보안이라든지 또 사람의 실수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담당자들이 매뉴얼로 처리를 하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동화해야 되고요. 또 재해복구에 관련된 좋은 솔루션을 도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MDRM 그리고 빔의 재해복구 자동화 전략과 모범 사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려야죠. 일단 먼저 멘텍의 이철순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멘텍에서 IT 운영 자동화 솔루션인 MDRM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순입니다. IT 운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습니다. 절차, 시간, 비용, 리스크, 산재까지.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IT 운영 자동화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인사 준비 많이 해오셨습니다. 오늘 웨비나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네,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 소개해드려야죠. 빔 소프트웨어의 최지훈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빔코리아 SE 최지훈입니다. 예, 저는 빔코리아에서 데이터와 서비스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단순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차장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기업의 담당자 입장 IT 운영 자원들을 자동화해야겠다, 자동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 수많은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실제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아마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관련된 어떤 어려움들이 많으시죠, 실제? 네. 절차에 의한 업무 프로세스, 주기적인 점검 작업 같은 반복 작업일 경우에는 기존에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자동화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한 시스템 도입이 이제 필요한 때이고요. 고객들이 어려워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분석 설계를 통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이제 자동화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들 해결하는 부분이 또 멘트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사님 어떻습니까? 뭐 백업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또 설명해 주실 분들 강조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제 결국은 어떤 재해나 어떤 오류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빠르게 극복할 것인가가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가능한 현대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그 서비스 중단 시간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때는 사실 걱정 없다가 사실 굉장히 크리티컬 순간에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미션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도 담당자 입장에서 뭔가 변화를 도모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솔루션 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인데 저는 대부분 솔루션 엔지니어들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기능 위주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이 기능이 왜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능이 고객에게 뭔가를 줄 수 네, 있을 것인가가 네.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백업 솔루션이라면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들을 단순화시키는 것 또한 어떤 DR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믿음이 가는데요.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DDTV 웨비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웨비나입니다. 오른편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웨비나 진행 중에 의견이라든지 질문들 올려주시면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중간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여러분 답변 주시면요, 제가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비나에서 경품 소개에 빠지면 좀 아쉽죠, 그죠?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요.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가 선별해서 경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품에 관련된 내용들은 웨비나 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IT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위한 운영 자동화 방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멘텍의 이철순 차장님의 첫 번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멘텍에서 IT 운영, 자동화 컨설팅 및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 첫 번째 세션은 IT 운영 관리 자동화 혁신이라는 주제로 IT 운영 현실과 자동화의 필요성, 그리고 자동화된 IT 운영 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멘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멘텍이 올해로 이제 33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지난 33년 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멘텍은 사랑과 기술이라는 이념 아래에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제품 공급과 기술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분야로는 솔루션 개발, 기술 지원, 컨설팅으로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으로는 국내 1위 HA 솔루션인 MCCS, 블럭 파일 복제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 복제 솔루션 리플리엑스, 파스 플랫폼 아코디언,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IT 운영 자동화 솔루션인 MDRM이 있습니다. 저희 멘텍은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기술 지원 서비스 체계를 통해서 모든 공급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IT 운영의 어려움과 자동화의 필요성, 그리고 효율적인 IT 운영 자동화를 위한 솔루션인 MDRM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IT 운영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한 남자가 노트북을 펼쳐두고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걸까요? IT 운영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얼마나 해야 하는 건지 범위 산정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서버 운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장애 대응, 그 밖에 수많은 작업들이 IT 운영 또는 관리라는 명목 아래에서 운영자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IT 전문가의 고용 비용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교육 등의 요구사항 지원 등 이 밖에 여러 가지 고충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IT 운영을 하면서 겪는 고충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기업이 차세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차세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운영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차세대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담당자의 업무 비중이 높아지고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체계로 인해 기존의 담당자들은 오히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또한 갖게 될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그전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춘 새로운 시스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은
담당자들은 업무 부담은 이제 훨씬 더 줄어들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IT 운영 자동화는 다양한 환경의 서버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DB, WAS, 웹, 그 밖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까지 IPL 작업, 점검, 재복구, 시스템 변경 관리 등 자동화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킴으로 인해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될 겁니다. IT 운영 자동화 솔루션인 MDRM은 기존의 재복구 자동화 솔루션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IT 운영 및 관리 자동화 솔루션으로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MDRM의 점검 작업, 변경 관리, 배치 작업, IPL 등 IT 운영 자동화에 대한 MDRM의 기능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IT 운영 자동화를 해야 하는지, 그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이 다양해지고 서비스들이 복잡해짐으로써 IPL 작업, 각 업무별 절차 정립, 주기적인 반복 작업에 대한 작업 시간 소요, 이러한 작업들에 대한 비용 절감과 자동화라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환점이 이제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하는 작업의 경우 휴먼 에러 발생에 대한 리스크와 충분하지 못한 작업 시간으로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게 IT 운영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IT 운영 및 관리를 표준화하고 구축 시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서 운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작업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제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MDRM에서는 작업의 최소 단위를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실제 하나의 서비스를 동작시키기 위한 가시화된 명령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컴포넌트는 명령어 또는 스크립트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스크립트는 템플릿으로 정의가 되고 이 템플릿은 여러 개의 다른 컴포넌트에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의되어 있는 100여 개 이상의 템플릿으로 컴포넌트를 만들 수도 있고 사용자 정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컴포넌트들은 연결선에 의해서 실행 순서가 정의됩니다. 직렬 형태 또는 병렬 형태의 실행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 대의 웹서버의 웹서비스를 동시에 실행시킬 수도 있고 해당 실행이 완료가 다 되면은 다음 절차인 만약에 이제 AP 서버가 이제 존재하는 경우에는 AP 서버 업무군 실행으로 자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AP 서버도 마찬가지로 AP 간의 병렬 또는 직렬 형태의 실행, 이렇게 순서에 대한 정의가 가능합니다. 개별 업무 또는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여러 개의 업무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대시보드의 위젯으로 표현되는 IPL 또는 재복구 자동화의 진행 상태나 진행률, 소요 시간, 상태를 가시화해서 운영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나 상태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IPL 자동화에서는 실행 전 해당 컴포넌트들에 대한 기동 및 중지에 대한 상태를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앞 단계의 서비스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다음 단계의 서비스를 자동으로 실행을 할지, 아니면 실패한 앞 단계의 서비스에서 트러블 슈팅을 하고 나서 다시 진행을 시킬지 옵셔널하게 선택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직렬 또는 병렬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좀 더 줄이고 효율적인 IPL 자동화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운영 IPL 작업뿐만 아니라 재복구 자동화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재복구를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재복구를 자동화로 구축하게 되시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별 또는 개별 서비스들을 모두 워크플로우로 구축을 해서 원클릭 실행만으로 재복구를 자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 진행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시화된 대시보드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T 운영 환경에서 배치 작업은 매우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MDRM에서는 배치 작업 또한 워크플로우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배치 작업을 IPL 등 운영 자동화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로 제공되는 배치 자동화로 인해서 작업의 가시화, 작업 소요 시간에 대한 분석을 제공을 하고 배치 작업의 분기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의 다양성을 모두 워크플로우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점검 작업은 운영자라면은 매일, 매주, 매달, 짧게는 매시간 이렇게 빈번하게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점검 작업은 동일한 프로세스, 동일한 명령어 등 반복성이 매우 짙은 작업 중에 하나죠. 이런 반복 작업을 스케줄링된 자동화 작업으로 바꾼다면 운영자에게는 큰 편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까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MDRM에서 제공하는 웹콘솔 또한 점검 결과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엑셀 결과서를 통해서 미준수된 점검 결과에 대한 사전 대응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MDRM에서 제공하는 웹콘솔에서는 고객사의 하드웨어, 자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상태까지에 대한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 같은 데몬들까지 MDRM에 등록만 하신다면 기본적인 정보나 상태에 대한 값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나 상태는 MDRM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하거나 사용자 템플릿을 별도로 만들어서 고객사에 맞춤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서 변경 여부와 이력 관리가 가능하고 만약에 변경이 발생했다면 알림 서버와 연동을 미리 구축 시 해놨으면 그 변경 내역 통보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산 관리의 기능 중 변경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 대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 정보를 즉시 혹은 주기적으로 갱신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값 또는 최근 수집값을 기준값으로 정의를 하고 그 기준값과 다르게 식별된 수집 항목의 변경 정보를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집 항목은 제공되는 항목뿐만 아니라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템플릿으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괄 패치나 설치 작업이 한 대가 아닌 수십 대, 수백 대에 걸친 작업이라면은 그 작업의 양과 소요 시간이 몇 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에 걸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DRM의 배포 기능을 이용을 하신다면은 배포할 제품을 버전별로 관리하실 수도 있고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운영 서버의 일괄적인 배포 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스템 운영, 업무 효율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 기능을 이용해서는 워크플로우나 점검 작업의 경우 설정한 스케줄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케줄로 실행된 결과는 웹콘솔과 작업 이력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알림을 등록을 하셨으면 알림을 통해서 실행 여부 그리고 요약된 결과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거나 워크플로우 또는 점검 작업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자는 MDRM이 발송한 알림 메시지를 확인해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알림은 이메일, 문자, 팝업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MDRM 웹콘솔은 상태 확인을 위한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하고 대시보드는 위젯이라는 개별 단위의 모니터링 기능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여 개의 위젯을 제공하고 있고 이 위젯은 대시보드의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30여 개의 위젯을 하나의 화면에서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점검 작업이나 재복구용 대시보드를 각각 생성해서 그에 맞는 위젯을 사용하면 용도에 맞는 대시보드를 또 담당자별로 할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모니터링, IPL, 재복구 자동화라는 3개의 대시보드를 생성을 해서 사용 용도에 맞춰서 화면을 변경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자의 R&R에 따라서 각각의 대시보드를 할당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VPN 등을 이용해서 만약에 사내망 접속이 가능하고 MDRM, 웹콘솔로에 접속이 가능하다면은 모바일에서도 쉽게 대시보드, 모니터링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원격 플로우, 원격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해서는 외부에서도 손쉽게 IT 운영 자동화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IPL 작업 또는 점검 작업, 변경 관리에 대한 이력 관리가 가능하며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하고 웹콘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별도의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결과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처리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SLA 서비스 수준 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정 자동화 업무의 실행 시 승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결제자 승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명 또는 다수의 인원의 승인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는 기한을 작성하고 승인자는 결제선을 따라서 승인을 합니다. 모든 승인이 이루어져야만 작업 진행이 가능하고요. 해당 기능은 업무의 중요성이 높고 해당 업무 담당자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MDRM은 자동화 수행 및 점검 작업 결과 또는 시스템 정보를 수집 시 SSL 암호화 통신으로 보안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한 MDRM 웹콘솔을 이용 시 HTTPS를 이용한 암호화 통신을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SSL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버와 향상된 보안 통신이 가능합니다. 생성된 사용자의 계정이 최초 1회 웹콘솔을 통해서 로그인할 때는 암호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인증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서는 계정에 대한 추가 2단계 인증 기능으로 보다 향상된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DRM은 다양한 환경에서 IT 운영 자동화를 구축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기반 자바 1.6 버전 이상에서 설치가 가능한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등 여러 OS를 지원하고 있으며 레거시 또는 차세대 시스템, VM,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DB, WAS, 웹, AP까지 자동화를 위한 모든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배시, 파이썬, 파워쉘, 배치,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지원하고 있고 이미 템플릿화된 100여 개의 스크립트를 수정해서 또 다른 템플릿을 생성하고 다시 해당 템플릿을 여러 자동화 절차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IT 운영 자동화 솔루션인 MDR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MDRM에 대한 소개는 이만 마치고 다음 세션인 빔의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백업 복구 서비스의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세션에는 MDRM과 빔의 연계를 통한 재복구 자동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네. 실제 그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핵심으로 있는 뭐 재복구 관련된 뭐 자동화 시스템, 이제 약간 이런 측면으로 조금 생각을 했는데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다양한 것 같고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면 사실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또 그 IT 담당자의 고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차세대 사업을 하겠다고 효율을 높이겠다고 정했는데 오히려 더 업무가 과중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마 담당자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외로 이렇게 어떻게 IT 자원들을 자동화할 것인지가 굉장히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백업 복구 서비스의 현대화 방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요. 빔 소프트웨어 코리아의 최지훈 이사님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사님 준비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빔코리아 SE 최지훈입니다. 저는 백업 복구 서비스의 현대화라는 내용으로 이번 세션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백업 복구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은 왜 백업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과연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리뷰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백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백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T 서비스가 진화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양한 오류로 인해서 서비스와 데이터는 중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사용자 실수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중요 데이터가 삭제되는 비율이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작업 중에 실수로 핵심 코어 테이블이 드랍된다든지 하는 이슈가 생기고요. 또는 이렇게 볼륨 복제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LVN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스냅샷이 오류가 발생을 하고 다시 스냅샷을 실행을 하던 중에 이 방향이 역으로 된다든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서비스 중단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르게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백업 사본을 가지고 빠르게 복원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서비스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빠르게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데이터를 복원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백업본은 과연 언제쯤 사본인가 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복구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백업 사본이 굉장히 오래전 것이라면 복구를 해놓고도 쉽게 말해서 욕먹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대에는 이제 가상화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카피라이트가 아니라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서 이 험난한 이 복구 시간을 얼마나 빠르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RTO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RTO가 짧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필드마다 도메인마다 또 표준화된 아니면 권장한 RTO가 또 있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준비한 내용이 그 좋습니다. 내용이거든요. 제가 좀 성급했네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RPO라는 걸 생각을 하려면 RPO, RTO를 생각을 하려면 사실은 이 복구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리고 백업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는 사실은 인프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이런 백업에 대한 복구는 오리지널 그러니까 운영 데이터를 백업 스토리지에 카피를 해놨다가 복원이 필요했을 때 이 데이터를 다시 백업 저장소로부터 운영 환경으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은 용량이 커진다든지 또는 전송 대역의 성능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백업 시간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량이 늘어나면 이 시간 역시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 기술을 써서 전체 데이터를 이동한 이후에 서비스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만 우선적으로 전송하고 서비스를 먼저 가동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면 말씀하셨던 이런 RTO라든지 또 RPO를 개선하려면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실제로 대역을 더 넓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센 인프라 환경에서는 HBA 카드 수량을 2배로 늘린다든지 또는 서버의 어떤 자원을 늘린다든지 스토리지를 더 컨트롤을 증설한다든지 하는 인프라적인 요소에 대한 투자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현대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겠다 아니면 RTO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현대화가 필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그런 업무 방식에서 조금만 더 자유로워진다면 이런 기술들을 보다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빔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게 사실은 빔은 백업을 할 때 그 시스템의 상태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하고 이 백업된 포맷을
가상 시스템의 데이터 파일과 되게 유사한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업된 파일을 카피 앤 라이트 방식으로 원래 시스템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백업되어 있는 파일을 가상화 기술을 써서 가상화 호스트, 가상화 리소스가 있으면 거기다가 마운트해서 바로 서비스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흔히 저희는 뭐 즉시 복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백업은 뭐 용량에 비례해서 복구 시간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백업 시간이 1시간이 걸렸으면 복구 시간은 1시간 이상 걸리고요. 네. 그 이유는 운영 스토리지 입장에서 백업은 리드지만 복구는 라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라이트는 자연히 리드보다 느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죠. 이런 이유로 뭐 복구는 한 1.5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즉시 복구라는 기술을 쓰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만 등록해서 바로 VM에 파워온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가상화 솔루션을 운영해 본 분들이라면 가상화 스토리지를 인벤토리를 먼저 스캐닝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VM을 다시 한번 등록한 다음에 파워온 시키는 네. 시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궁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메타데이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복구한 데이터가 실제 운영되는 시스템과 확실히 동일한가에 대한 퀘스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질문도 아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백업 방법도 조금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전통적인 방법은 운영 체제와 데이터베이스와 일반 파일을 모두 다 다른 형태로 다른 정책으로 보호를 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각기 다른 정책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통합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빔에서 얘기하는 이 즉시 복구라는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빔의 백업 방식이 필요한데요. 빔은 스냅샷 기술을 활용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이런 운영 체제와 데이터에 대한 영역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을 때 빔에 백업된 데이터가 마치 그 시점에 시스템 그 자체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스템 단위의 즉시 복구뿐만이 아니라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뭐 SQL이라든지 오라클 DB에 대한 즉시 복구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즉시 복구 기능을 써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빠른 복원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 그렇죠. 네. 등과 같은 관리의 어떤 니즈도 생길 텐데 그런 요건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백업은 말 그대로 어떤 보호된 하나의 보관 중인 사본이라고 한다면 빔에서는 VM to VM으로 복제하는 기능 역시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즉시 복구라는 기술을 쓴다면 인벤토리를 스캔하고 파워온을 시키겠지만 이 VM을 복제하는 기능을 쓰게 되면 파워온만 시키면 되는 이런 단계로까지도 더 네. RTO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수하게 재복구의 기능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든 원체 업데이트도 많고 계속 리뉴얼이 되는 경우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한 어떤 백업 또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 백업 데이터 그리고 이런 빠른 백업과 복구는 사실은 백업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실행 중일 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업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백업 데이터를 이중화하는 것입니다. 즉 운영센터, 주센터에 있는 백업 사본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또 다른 사본 또는 또 다른 재복구 센터 등으로 소산 또는 복제를 해놓음으로써 주센터에서 어떤 이슈가 생겨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제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DR로 손쉽게 전환한다든지 또는 주센터의 서비스를 살릴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업 서버, 그러니까 백업 서버에서 어떤 실행되는 서비스의 연속성 차원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센터에 있는
백업 데이터와 백업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이 백업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백업 서비스 대체할 백업 서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호하고 있던 그 카탈로그를 다시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카탈로그 스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작업들을 자동화 시킬 수 있다면 보다 좋을 테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뭐 수동적인 작업으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도 하나의 장점이라면 빔은 백업 저장소에 백업 카탈로그를 함께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카탈로그 리커버리 같은 프로세스 없이 저장소에 대한 스캐닝만으로도 손쉽게 빠르게 카탈로그 스캐닝을 할 수 있다는 게 빔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이 백업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서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이 MDRM과 연동할 수 있는 요소도 있는데요. 이 주센터에 어떤 재해가 생겨서 재해복구센터로 서비스가 전환될 때 백업 서버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백업 서비스만 독립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연동을 해서 주센터에 재해가 생겨서 백업 데이터와 백업 서비스가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업 서비스를 자동으로 DR로 전환시킴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빠른 복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나중에 세션 3번째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된 이런 백업 서버에 이중하는 재해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머전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거를 매뉴얼로 하기에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한 MDRM 같은 자동화 서비스하고 같이 연동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백업 서비스의 연속성 차원에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과거의 백업은 그냥 백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백업은 사실 운영 시스템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일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로그 백업을 받고 로그 저장소를 비워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백업을 받지 못한다면 로그 저장소는 가득 찰 테고요. 그러면 특정 시점에 로그 파일을 임의로 삭제를 하든지 또는 DB 서비스가 중단되는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백업 서비스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점점점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인데 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측면에서도 이런 백업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네. 네. 점점 바빠지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이제 백업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은 백업 데이터가 과거에는 보험성 성격이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복원 전까지는 잘 되면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설령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일로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상화 기술을 점점 활용함으로 인해서 백업 데이터를 운영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뭐 중요한 시스템의 어떤 패치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 전날 백업 데이터를 즉시 복구로 실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전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테스트나 개발 역시도 별도의 인프라나 별도의 어떤 복원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즉시 복구를 통해서도 빠르게 이런 개발에 대해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은 백업 저장 기술의 진화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뭐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테이프 기반의 장치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도 아주 안전하고 좋은 장치이고요. 그런데 이제 백업 장치마다 사실은 각각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백업의 저장소로서 테이프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백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X86 기반의 어플라이언스 사실은 이 어플라이언스가 벤더 제조사에서 직접 제조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도 얼마든지 고객 니즈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업 성능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백업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시스템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형태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양한 백업 저장 기술을 또 활용하는 측면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뭐 장기 보관 백업이라든지 또는 소산 백업을 테이프 기반의 장치를 많이 운영을 했다면 현대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백업에 대한 카피, 소산본만 보냈다가 주센터에 재해가 생기면 빔으로 백업되어 있는 클라우드의 카피를 클라우드 VM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통해서 DR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백업이라는 것은 재해가 생겼을 때 복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 데이터와 서비스를 중단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제가 조금 생각했던 기존의 이제 고전적인 방식의 백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한정된 영역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오늘 설명하셨던 현대화된 백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 관리까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서 실제로 전체 운영 관리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에 대한 측면도 백업 시스템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 즉 그 시점의 데이터를 캡처해서 그것들을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시스템의 안정성 네. 그리고 비즈니스의 가속화에도 좀 도움이 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부할 게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본인들 담당자분들 또 숙지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적으로 본인들의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더 효율화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션, 마무리 세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 아까 첫 번째 발표하셨던 이철순 차장님께서 또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MDRM과 또 빔의 재해복구 자동화 사례라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 구현 사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세 번째 세션에 대한 내용은 MDRM의 자동화 기능과 빔의 VM 및 물리 서버에 대한 인스턴트 리커버리의 연동 구축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해당 고객의 경우에는 차세대 사업의 일환으로 빔 솔루션을 이용해서 물리 서버 및 VM들에 대한 재복구를 자동으로 해야 한다는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파생된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리 환경과 VM이 혼용된 환경에서 유닉스 및 리눅스를 사용하고 계셨고 업무별로 나눠진 그룹 형태의 재복구 자동화를 구축하되 DR 센터의 경우 빔을 이용해서 주 센터의 시스템을 DR 센터로의 즉각적인 복구 및 서비스의 자동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축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자동화는 빔 백업에 대한 즉시 복구와 VM의 기동 그리고 서비스 실행 및 상태 확인까지 모두 자동화로 구축하고 모든 절차 및 진행은 가시화가 되고 결과에 따른 레포트가 또 제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및 컨트롤은 UI를 통해서 쉽게 동작을 시켜야 했고요. 보안적인 측면으로는 사용자별 권한 및 2단계 인증 방안이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예, 전체적인 인프라 구성입니다. 주센터와 DR센터 간의 서비스 회선과 복제 회선이 나눠져 있었고 각각의 외부망과 내부망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업무군에 대한 VM 및 물리 서버는 빔을 이용해서 어플라이언스 장비로의 백업이 실행이 되고 복제 회선을 따라서 주기적인 싱크를 해줌으로써 JC DR 센터에서 빔 백업을 이용해서 VM 복제분을 실행을 하고 서비스를 온라인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DB의 경우 데이터 영역을 DR 센터로 스토리지 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토리지 복제에 대한 스플릿 및 리즌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MDRM은 내부망의 VM,
리눅스 환경으로 구축이 됐고 빔의 경우에는 백업을 위한 VM, 윈도우즈 환경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MDRM과 빔의 연동 부분에 대한 상세 구성도입니다. 주센터의 물리 서버와 VM들을 빔 어플라이언스 장비에서 백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백업 파일들은 메타데이터랑 최초 1의 풀싱크 백업 파일, 그리고 그 이후에 쌓이는 인크리멘탈 백업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스케줄에 의한 주기적인 싱크 작업으로 인해서 DR센터의 레포지토리에는 해당 백업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스케줄러를 이용한 싱크 방식이기 때문에 복제 단절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백업 파일들을 VM으로 임포트하고 리커버리하는 역할은 절차에 의한 자동화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MDRM에서는 빔의 API를 이용해서 인스턴트 리커버리 명령을 수행을 하고 VM의 온라인전 네트워크 포트 그룹 또는 VM의 물리적 환경 설정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절차를 포함했습니다. 해당 고객사의 절차는 크게 5개 직렬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DR 전환을 위해서 네트워크 전환을 하고 나서 DR 인프라 복원 작업이 들어갑니다. DR 인프라 복원 작업의 경우 빔의 백업 파일을 이용한 리커버리 작업과 그의 스토리지 복제에 대한 스플릿 또는 스냅샷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빔과의 자동화 연결을 위한 3단계의 세부 절차로 다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로 임포트 백업, 싱크된 백업 파일을 VM으로 변환시키고 이미지를 임포트 시키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로 임포트된 이미지를 가지고 VM을 실행시키기 위한 리커버리 작업이 수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복구된 VM을 인프라 환경에 맞도록 변경해주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이후에 DB, WAS, 웹, AP 등의 각 업무별 서비스 기동을 수행을 하고 나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까지 수행이 되면 재복구 센터로의 자동 복구는 완료가 됩니다. 해당 절차 및 진행 사항은 모두 워크플로우 안에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었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절차에 맞춰서 파워쉘을 이용해서 빔 API 명령을 내리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절차가 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문제 컴포넌트의 상태가 붉은색으로 변경이 되고 사용자의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음 절차로의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MDRM의 대시보드를 상황판으로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실제 고객사 모의훈련 시 상황실의 메인 상황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웹 UI를 통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MDRM 서버와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해당 대시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모의훈련 또는 재해 시에 MDRM 대시보드 기능을 이용해서 더욱 효율적이고 각각의 절차에 대한 진행사항과 결과에 대한 레포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빔과 연동된 각 절차 또한 워크플로우와 진행률 그래프를 이용한 위젯 사용으로 쉽고 편리하게 가시화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절차를 자동화와 가시화를 통해서 장애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내용 확인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사항과 업무별 또는 서비스별 진행사항을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위젯으로 제공하고 있고 멀티 대시보드 지원으로 인해서 여러 항목들에 대한 위젯을 구성을 하고 상황에 맞는 대시보드를 상황판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MDRM과 빔의 연동을 통한 고객사의 도입 효과입니다. MDRM의 절차 자동화와 빔의 즉각 복구라는 각각의 장점을 모두 적용함으로써 재복구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수동적인 복구 방법에서 자동화와 즉각 복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인적, 시간적, 자원 감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하고 두 솔루션 간의 기능을 연동을 해서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으로의 혁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고객사의 성공 사례로 인해서 자동화와 백업에 대한 즉각 복구,
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MDRM과 빔의 연동 구축 사례에 대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마지막 세션 발표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구축 사례를 들으니까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재복구에 관련된 자동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들었던 국내 사례인가요? 네, 국내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차장님께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1시간 남짓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요. 전체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 오늘 시간이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 MDRM이라고 하는 멘텍의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관련된 이 솔루션이 빔의 재복구 자동화 솔루션과 함께 연동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은 인사이트를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백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운영, 관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담당자들의 실제로 본인들의 담당자분들의 업무의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오늘 시간들이 좀 유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주인 선생님. 네. 네, 저도 좋은 공부가 되었고요. 네. 예, 그 사실 매뉴얼한 작업, 이런 복잡한 이 작업들을 수행하다 보면 이제 실수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들은 가능하면 단순화시키면 더욱더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백업도 조금 더 단순화하고 조금 더 진보된 기술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편안한 IT 인생 즐기시기 바랍니다. 워라밸 가능합니까? 남의 얘기 같은데, 그죠? 네. 자, 차장님, 오늘 첫 번째 웨비나 하셨는데 잘 하셨고요.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빔과의 즉각 복구라는 기능과 저희 자동화라는 기능을 이제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오늘 웨비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소개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나오셔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많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요, 담당자분들께서 추후에라도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처하도록 하고요.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 혹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나 또 오늘 발표자분들께 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까지 꼭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기승입니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좋은 오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웨비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